멋진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노래를 잘 알고 잘하는 홍 MC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아, 질문이요? 네. 1970년대 오빠 부대 원조고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가수는 누굴까요? 아유, 알죠. 남씨로 시작하죠? 남철. 남철. 남편까지 아니고요. 남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당연히 알죠. 네. 그 장윤정 씨하고 당신이 좋아 그리고 둥지까지 부른 네. 그 남진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남진 씨 하면 바로 이 노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제일 높은 빌딩을 시대지만 따라 사는 것도 제일 멋져. 계속해요. 저희 좋은데? 너무 몰입해서 이러면 좋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안 지금 되나요?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이쯤에서 좀 이성을 좀 되찾고 되찾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셨죠? 여기 전국 노래자랑 아니고요.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원조 씨도 그렇고 지효 씨도 그렇고 노래를 얼굴 불러.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신나가지고. 신이 났어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아침부터 퀴즈 내갖고 노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오늘 초대 손님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 촌장님은 감이 오죠? 감이 왔습니다. 왔죠? 첫 번째 소절 저 푸른 초원에. 초원에서 뭐 합니까? 네. 초원에 말 달리죠. 분명히 몽골에서 말 타다 오신 분들. 노래를 아직도 하시네. 아이고. 분명합니다 이거. 감이 우리 왔습니다. 촌장님이 네. 책 읽는 눈썰미는 저 위에 있으신데 네. 사람 보는 눈썰미는 어머나 저 바닥에 떨어뜨리셨네. 아닌가요? 아니 안전맨인 제가 보기엔 말이죠. 앞에 계신 저 네 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보다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와 더 연관이 있는 분일 것 같습니다. 그림. 왜냐? 왜냐? 안전맨 입장에서 초원보다는 집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아늑한 집이. 맞아요. 예, 안전한 집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이분들을 모셨는데 2023년 그야말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네 분의 건축사를 모셨습니다. 안전하게 한번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건축으로 상을 타신 분들이라 약간은 생소한 네. 영역입니다. 네. 저희도 처음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네. 뭐 한 말씀 한 말씀 나누다 보면 또 이분들을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란 건축사님부터 먼저 머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4회 건축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건축사 이길환입니다. 제가 건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방송을 출연한 적도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유쾌하게 출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때문에 가능한 거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김현수 건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한옥 부분에서 은상을 수상한 김현수 건축사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 아침마당에 저희 부부하고 출연을 했었는데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출연하신 거네요. 네, 그 옆에 우리 강미연 건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재 주거부문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미영 건축사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맨 마지막 우리 김종환 건축사님. 예, 안녕하세요. 그 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재 비주거 부분 동상을 수상한 건축사 김종환입니다. 개인적으로 상을 받은 것도 이렇게 영광인데요.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선배 건축사님들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돼서 오늘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 네 분의 공통점이 건축 문화상을 수상하신 거랑 건축사라는 점이에요. 우리 아침마당 전북이
진짜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건축사는 지금 처음이라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건축사라는 직업이 어떤 거예요, 강미연 씨? 네, 건축사를 아직도 생소하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건축사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전문가인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할 때는 사람들의 삶을 읽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삶을 읽어내서 재료와 구조적인 부분까지 결합을 해서 설계 도서로 만들고 이 설계 도서대로 잘 시공이 되는지 감리를 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은 이 건축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래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거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열심히만 하면 상을 타는 그런 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니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은 공공 부분 그리고 민간 부분 그리고 우리 열심히 건축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학생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학생이나 건축사들이 이 상을 꼭 타고 싶어하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24회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좀 알려주시고 오늘은 네 분만 나오셨습니다만 작품은 수상작이 한 46작품 정도? 와, 네, 그 정도 된다면서요? 네. 네, 보통 그 매년 6월부터 그 작품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 한 113개 작품이 모집이 됐고 그중에서 46개의 작품 정도가 10월에 심사를 해가지고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초대를 되었고요. 그 수상작 중에는 금방 이기란 건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부분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이제 민간 부분, 일반 부분과 한옥 부분으로 나뉘고요. 학생들 그리고 민간인 그 아이들까지도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입니다. 특히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건축사들이 작품을 내서 전라북도 한정해서 그렇게 작품을 하는데 학생 부분만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일지라도 타지에 혹시 작품을 그리거나 그렇게 모집을 한 학생들 부분까지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특히 학생 부분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매년 10월 즈음에 시상식을 하고 또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까지 하시는데 근데 건축물이면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시를 하는 건가요, 김종환 건축사님? 예. 네. 그 전시는 이제 시상이 끝나고 나면은 그 도면이라든지 사진이 이제 그려져 있는 그 패널들을 일반 시민들도 보실 수 있게 일정 기간 전시를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소리문화의 전당에 전시관에 전시를 했어가지고 아마 일반인들께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전북 도청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청이면은 일반인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이제 관람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시가 이제 이런 좋은 공간에서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또 이렇게 오늘 아침마당에서 그 건축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건축문화상이 건축사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그렇지만 건축사들이 이분이 없으면 건축사들이 이 상을 못 받는다 하는 중요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누군가요? 네. 건축문화상은 우리 환경을 좋게 만드는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설계를 하는 저희들이 있고요. 이 좋은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의 목적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한 걸 그 의도에 맞춰서 잘 시공을 해주는 건축 시공자가 있습니다. 즉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 이 세 주체가 하모니를 이뤄야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축 문화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가는 것만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건축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셨으면 상까지 받으셨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대상을 받으신 우리 이기란 건축사님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영예의 대상 이기란 딱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120여 작품 중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였기 때문에 무척 기쁜 마음이고요.
24회 건축문화상 대상을 수상하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 이루어진 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 400여 명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 이 기쁨을 저희 가족 회사 직원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건축물은 저는 항상 예술이다 생각하고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분들이 머리도 많이 길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건축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축을 예술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건축물 전라북도에 많이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그런데 이런 상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수상을 하게. 그 수상 횟수가 이 5손가락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부끄럽긴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라 건축문화상을 약 10회 이상 수상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작품들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지역에선 처음으로 30년 만에 제가 3년 전에 건축문화 대상을 수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건축문화상을 10회 이상 수상을 해서 대통령상까지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광의 대상을 안겨준 작품 어떤 작품이에요? 어떤 건축물이에요? 저희 대상을 받은 작품은 지금 새만금이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 사업인데요. 전라북 도민들한테는 아주 희망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새만금이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까지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전시물 그리고 영상, 체험, 간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전시하는 새만금 간척박물관입니다. 대상을 받은 작품이 부안에 있는 건가요? 부안에 있답니다. 부안에. 고창도 아니고 부안에 있답니다. 원주 씨 어떻게 생각해요? 부안을 뭐 제가 고향으로 바꿀 수도 없고 부안 얘기만 나오면 저러시는데 그건 사실 조금 좀 부럽긴 합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8월에 개관을 했으면 아직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간척박물관 그러면 새만금 간척의 역사를 담은 그런 공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새만금은 갯벌로 많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디자인도 갯벌의 디자인을 형상화시켜서 물결이 파도치는 모양의 그런 건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처음에 이 건물을 설계할 때는 새만금에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붕 떠 있는 하늘에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물결 흐름을 탄 그런 건축물을 좀 디자인을 하였고요. 앞으로 이 건축물이 세계적인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라북도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새만금 간척박물관이 이기란 건축사님이 설계했던 그대로 지어진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겉모양은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던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데 정부에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한계도 있고 실제 설계자가 감리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설계자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어서 초기 디자인 때 만들었던 모형이나 우리 이미지하고 제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욕심은 냈지만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왜곡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설계에서 약 한 70%에서 8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항상 10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에 반해서 이분은 상 받은 그 건축 설계도 그대로. 그대로. 좋아하시네요, 벌써. 예. 한옥부문 은상을 수상하셨다고요. 김현수 건축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상을 받은 한옥은 저희 집사람 이름을 딴 행심제입니다. 행심제. 행복할 행, 마음심, 이룰제, 행복한 마음이 이루는 것. 네, 그런 뜻을 담아서 저희 집사람하고 37년 같이 살았는데요. 저와 제 가족을 위한 헌신한 그런 보상을 하는 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집을 짓고 또 건축문화 이제 도전을 했는데 이게 상까지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37년을 같이 산 아내를 위한 집. 정말 사랑꾼답네요, 진짜.
저는 어떡하죠? 빨리 넘어가요.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글. 네, 오늘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아내분이 아니 웬 한옥하고 좀 반대를 하셨다고 하던데 이거 어찌 된 영문입니까? 뭐 아시겠지만 한옥은 일반 건축에 비해서 짓는 기간도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그냥 벽돌집으로 이쁘게 지어서 살고 그 비용으로 앞으로 삶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왜 한옥이냐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해서 티격태격 했어요. 근데 이제 잡혀 사세요? 예, 공손하시네. 네,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잡혀 삽니다. 근데 제가 워낙 한옥을 좋아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이 초가든 또 외갓집은 기와였고 그런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옥이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듣게 한옥을 배우다 보니까 야 그래도 건축사가 집을 지었다면 한옥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한옥을 지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옥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춥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제가 누굽니까? 건축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설계나 그런 것들을 외부는 한옥이고 내부는 아파트 같이 좀 뚫린 공간 그리고 좀 다양한 공간 구성을 해서 좀 편리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합니다. 네. 자, 본인 이름을 딴 그 한옥집이 생긴 것만으로도 진짜 좋은 건데 이 집으로 건축문화상 은상까지 탔단 말이에요. 그럼 참 이 그 행심제가 그 아내분한테는 굉장히 복덩이일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처음에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상 받아가지고 상만 주는 게 아니고 동판을 줘요. 네. 건축문화상에는. 그래서 설계자 누구, 시공자 누구, 건축주 누구. 그러니까 동판을 집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야 내가 우리 집이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집이다. 그렇게 자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동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했고요. 특히 시공자 자기 이름이 건축주. 그 건축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김행심. 그리고 제 이름도 건축사 들어가 있으니까 부부의 집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하면은 뭐 다른 거 주는 건 없나요? 상금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상금 군산시에서는 제가 상을 받았거든요. 군산 것도. 근데 거기서는 상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여보 상 받으면 상금도 있어. 그랬는데 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라북도는 상금이 없네. 근데 이거 붙여놓으면 여보 앞으로 상금보다 더 많은 설계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위안을 주었습니다. 상금이 있으면 물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 막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생기지 않을까라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예. 그 대신에 뭐 아침마당 전북 출연했었으니까 그렇죠. 그걸 네. 조금 더 만족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예. 정말 건축문화상 받은 건축물, 나도 가서 보고 싶다. 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 또 집에 유독 관심 많은 지호 씨 가보고 싶죠. 저도 이제 시집갈 때가 됐고 네. 좀 그러다 보면 뭐 집에 대해서 또 관심을 좀 갖는데 한옥이 특별히 좀 이쁘더라고요. 딱 보면은 고즈넉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힐링이 좀 되면서 갑자기 저의 과거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높은 한옥 건물이 있는 어떤 궁궐에서 시녀들이 저한테 막 저를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는데 네? 그만하라고요. 네. 아 약달인 거야. 일어나라고. 약달이었어. 사모라 이러지 않았어요? 사모라 이런 소리 안 들려요? 잠에서 깨라고. 네. 뭐 아무튼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아니 사실 뭐 한옥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다 누구나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일반 건축보다 조금 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건축사들도 한옥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 과정에서 목구조를 배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김제 벽골제 여러분 가보셨나요? 예. 김제 벽골제 가보면 기와하고 초가하고 17동을 제가 설계할 기회가 있어서 설계를 해서 저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옥마을에 가면 그 유명한 완판본 문학관이 제 작품입니다. 그 제가 죽어도
그 건물은 남아서 네. 제 이름이 거기에 걸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대충 하다 보니까 야,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냥 저렇게 건물을 세워줬는데 누가 정확하게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조금 난해할 것 같아서 제가 대학원에서 아예 한옥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하니까 집을 지어보면 되겠다 이제. 네? 그렇게 문학관이나 남을 위한 공공 건물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한번 지어보면 공부한 것과 더 매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옥을 짓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냥 보기에도 일반 건축물과 한옥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설계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일반 건축물은 큰 덩어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층고도 높고 뭐 5층, 10층 아니면 63빌딩처럼 63층까지 그렇게 큰 덩어리로 된 건물이 있는데 네. 한옥은 우리나라 산하하고 들하고 굉장히 밀접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위로가 아니라 옆으로 채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옛날 한옥 하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랑채, 안채, 별채 맞아요. 그리고 또 저기 나가 있는 우리 저기 있잖아요. 마당에 있는 행랑채. 손님이 오면 그렇게 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채당. 그러니까 한 채 한 채 그렇게 채당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한테 친화적이죠. 기능적으로도 분화가 돼 있어서 사랑채에는 남편이 살고 안채에는 부인 아이들이 있고 별채에는 딸이 있고 또 행랑채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하고 네. 일하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렇게 기능화가 되어 있는 것이 한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옥은 짓다가 보면 이게 도심 한가운데는 잘 안 져요. 대개는 좀 촌이나 네. 자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곳이 뭐냐면 수도 시설이 없고 또 우리나라에는 배산임수라고 그러잖아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나 물이 흘러가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곳 찾지 못하니까 도로가 이렇게 강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곳, 도로가 앞면에 있고 시야가 뻥 터진 곳, 그리고 뒤에는 바람을 막고 어떤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좀 산 같은 게, 구름 같은 게 있는 그런 장소가 집 짓기에는 한옥을 짓기에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옥 자랑 하시다 보면은 뭐 한 시간이 뭐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도 우리 강미연 건축사 그 수상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부문에서 동상을 타셨는데 수상 발표 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주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주택 설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 주택은 건축주에게도 노망이지만 저희 건축가에게도 굉장히 노망인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은 한 사람의 개인 뿌리, 정체성, 삶의 모든 걸 담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부분에서 상을 받을 때마다 그동안에 좀 노고가 좀 격려받은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건축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주거 부분이면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잘 설계하고 또 지었느냐. 그래서 상을 받으신 건데 시청자분들도 아마 우리가 살 집, 사는 집, 난 이런 집에 살고 싶은데 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작품으로 수상하셨는지 좀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제가 이번에 출품한 프로젝트는 전주에 있는 2층 주택입니다. 2층 주택인데 요즘 트렌드인 직주 일체를 한 집이에요. 집과 업무를 합한 곳이죠. 그런데 그 집과 업무를 합한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건축주의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린데 그 한참 예쁜 어린 아이를 계속 보고 싶은데 출근을 하면 같이 시간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출근하는 시간도 아깝다. 집하고 직장을 합쳐야겠다 해서 지은 집입니다. 네. 건축사가 설계한 대로 집이 잘 나온 건가요?
네, 저는 이 주택만큼은 주인공이 건축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건축주가 봤을 때 예뻤으면 좋겠고 우리 아하. 건축주가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집을 우리 건축주 5명 모두가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예뻐하셔서 네. 저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예뻐요. 아무래도 사람 사는 집이니까 그 집에 살 사람, 그 건축주, 그 사람의 의견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강미연 그 건축사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네, 소통하는데.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건축주, 가족 모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 주인은 엄마만 아빠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이 모두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삶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건축 제안을 드려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소통이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 저희 건축주들이 만족을 하는 편이죠.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뭔가 이 생소한 것 같이 세심하게 잘 들어서 좀 약간 꼼꼼하게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설계하셨던 다른 집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설계자에게 정말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는 다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 모든 프로젝트가 소중하지만 티롤하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마음에 남아요.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 과정, 시공을 하는 전 과정에서 저희 건축주가 집을 짓는다는 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네. 저거군요. 예. 네, 그리고 부동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축사로서 좋은 재료 그리고 디자인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공공 건축물도 마음에 남는데요.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모든 아이들에게는 놀 권리, 떠들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집들을 참 멋지고 이쁘게 지으셨는데 의외로 네. 주택은 건축사들에게 계륵이다. 네? 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거의 많은 분들이 건축을 하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복잡하고 설계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주택만큼은 프로젝트 규모로 보면 작지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정성,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대형 프로젝트에 비해서 사실 많이 저희가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집 한 번 지으면 10년 늙는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집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침마당 전북에도 정말 계륵가도 같은 존재가 있죠. 뭔가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만 하면 못 알아듣고 말만 하면 못 알아듣고 없는 말하고 어찌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는 거예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우리 홍임 씨가 잘 모르시는데 이 게르 닭갈비가 말이죠. 정말 맛있는 부위입니다. 흔히들 이제 먹을 게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뼈에 붙어 있는 고기가 진짜 이게 제 맛이거든요. 제가 또 이제 리포터계에 또 산 증인 별명이 또 이슐랭입니다. 예, 그 맛을 제가 잘 압니다. 어쨌든 간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 좁은 마음으로 네. 아주 예쁘게 특히나 더 예뻐하시면 더 잘 좀 품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넓은 제 아량에는 아유, 참, 두 사람 여전하네요. 그래요. 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김종환 건축사 오래 기다리셨는데 비주거 부문 동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예. 네, 수상 소감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출품하셔가지고 작품도 많았는데요. 어쨌든 제 작품이 비주거 부분에서 이제 동상을 수상하게 된 게 저한테 정말 너무 큰 영광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다른 건축물, 좋은 건축물 설계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이런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게 이제 기회를 주셨던 저희 건축주한테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비주거 건축이면 뭐 성당이라든지 또 빌딩이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작품으로 수상했는지 궁금해요. 아, 제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요, 이제 카페 건축물인데, 카페요. 예, 예. 그 익산에 있고요. 그 익산 이제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근교에 떨어져 있는데, 근교에. 보통 이제 요즘 카페는 이제 뷰가 중요한데요. 그 대지 뷰가 중요한데, 그 여기는 이제 대로변이기도 하고, 그 맞은편에 이제 중고차 판매장이 있어요. 그 인근에는 또 저기 뭐냐 장례식장이 있고 세차장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의 경치를 전혀 끌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건물에 집중을 했고요. 어떤 그런 뭐 물을 채워놓은 수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하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어떤 중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각 조경 공간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치를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SNS에 많이 올릴 수 있게 이제 사진 찍는 포토존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 이제 또 카페 입구까지 어떤 접근하는 것도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바라보면서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카페 전체적인 디자인도 실은 단색이에요.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단색에 아주 그냥 심플한 건축물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 건물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저 김종환 방금 그 건축사도 조금 전에 말한 그 강미연 건축사처럼 이번에 받은 이 상을 타게 된 거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그 고마움을 느꼈는지 무엇 때문에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건축물을 저희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계는 저희가 건축을 설계를 해요. 하고 디자인도 하고 뭐 고민도 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한 걸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승인하는 건 건축주 몫이거든요.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거에서 그런 게 이제 실은 이런 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어떤 기회인 거죠 저희한테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옷을 입으면 어떤 색을 입냐에 따라서 완전 사람이 바뀌잖아요. 건축의 마감도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한 마감을 그대로 이제 승인해 주시고 해서 이제 그런 건축물이 나오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어서 전 어떤 건축주한테 감사를 드리고 설계에서 준공까지 이 건물이 한 1년 반 정도 걸렸었는데요. 이제 그 어쨌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항상 미련이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한 30년 저도 벌써 넘게 이 일을 했는데 이런 건축주를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된 게 하여튼 큰 행운이었고 앞으로 이제 좋은 인연으로 하여튼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덤덤하세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수상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무려 그 전에는 대상까지 수상을 하셨다면서요? 그때 예. 모셨어야 됐나? 예, 그 재작년인데요. 그때 22회 이제 건축문화제 때 그 일반 건축물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었어요. 그때도 또 이제 공교롭게도 카페 건축물이었고 그때 이제 건축주분께서도 아주 적극적이셨고 또 시공사도 이제 건축이 좀 난해했었는데 꼼꼼하게 시공해 주셔가지고 좋은 건축물이 이렇게 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경험들이 이번에도 아주 좋은 그 경험으로 해서 이번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우리 김종환 건축사께서 지으신 그 카페 있잖아요. 네.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지나다닙니다. 예, 그질 때부터 여기다는 뭐 짓는데 아까 집 겁나 크게 짓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기도 했었고. 근데 대상도 수상하셨지만은 예. 동상 받으신 게 그렇게 좋으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뭐 그럼 뭐 동상이 더 좋았다기보다는 네. 이제 대상을 받았을 때가 이제 그 코로나로 팬데믹 시기였거든요. 네. 그때 더더군다나 이제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시상식을 하고 전시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또 올 수도 없었고 네. 마스크 쓰고 뭐 뛰어앉게 하고 그리고 시상하시는 분하고 저 수상자 말고는 아무도 없고 관계자 몇 분하고 총 시간이 30분도 안 걸린 것 같은 기억이고요. 네. 그때 이제 저희 후배 건축사하고 같이 이제 둘이 서로 사진 한 컷씩 찍어주고 그러고 끝났던. 그래서 시상식이 이런 건가? 뭐 좀 감은 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건축주분들도 오시고 시공자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학생들까지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 내빈분들까지 어떤 축제처럼 이렇게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게 정말 특별한 상이구나. 내가 정말 특별한 상을 받았던 거구나. 내가 행운이구나. 이런 걸 이번에 좀 많이 느꼈고 이런 상을 이제 이번에 받아보니까
다음에는 뭐 입선 정도만 해도 아주 감지덕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야. 아니 그러면은 수상을 하셨으니까 네. 수상을 하면 주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 동판도 당연히 받으셨죠. 아예 받았죠. 예, 그 동판을 이제 건축주분께 전달해드렸고요. 그랬더니 이제 카페 그 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걸어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동판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이름, 제 이름 이렇게 이제 써 있다 보니까 제 지인분들이 카페 가지고 이제 차 한잔 하시고 나서 이제 보시고 전화가 오세요. 이거 너가 했어? 야, 이거 카페 예쁘다. 여기 예쁘다. 잘했다. 커피 맛있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이제 정말 뿌듯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건물은 누가 지었지 이러면서 이제 찾아보게 될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작품은 전시회 끝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그야말로 이 건축물은 영구 보존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사들이 느끼는 정말 뿌듯한 작품, 나의 건축물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 건축문화상의 17개 시도에 각 지역별 건축문화상이 있는 반면에 1년에 한 번씩 전국 17개 시도를 통합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이라고 하는 수상작이 있습니다. 그동안 36년 가까이 지방에서는 단 한 번도 건축문화상 대상을 본상에 수상해 본 적이 없고요. 특히 지방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 단 한 번도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수조 원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서울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수백억 원 정도의 그런 건축물들은 대상을 수상할 기회가 전혀 없게 된 거죠.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2년 전에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지방에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건축사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어떤 건물입니까? 전북에 있는 과학관이라고 합니다. 전북과학관. 일반적으로 저희 과학관은 약 500억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 그때 경쟁했던 작품이 서울에 있는 모 빌딩인데 약 123층의 아주 초거대 빌딩입니다. 그쪽 건물이 약 5조 원대니까 저희 건물보다 약 한 100배 정도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건축물들 서울에서 수상을 할 때 대형 건축물 위주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건축사 위주로 많이 수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무분별하게 도전을 했다가 설마 했는데 정말 그쪽 임원들이 와서 브리핑을 했고요. 저는 당연히 건축사가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직접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건축 의도를 좀 충분히 인지해 주셔서 건축문화 대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더욱더 보람 있는 일은 이 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대상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수상한 이후에 지역에서도 이제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많은 출품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이 수상이었는데요. 대통령상을 받아서인지 우리 전북과학관에 대한민국 건축사라고 하면 한 번씩은 꼭 들러서 본다. 그런 건축 맛집, 뭐 설계 맛집 이렇게 됐다면서요. 각 지역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투어라고 하는 우리 건축 학생 그리고 건축사들이 각 지역별 건축물 투어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서울, 경기에 많은 건축물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투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북에서 유독 전북과학관하고 전주대학교 내에 있는 스타센터라고 하는 국제 공모전에서 저희가 당선돼서 설계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작품이 한국 건축계를 끌고 있는 모든 학생 그리고 건축사분들이 전라북도에 이 건축물 두 개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러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에 세계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다녀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건축물이 그야말로 뭐 도시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겠네요. 그 도시 투어까지 이렇게 네, 다니시는 네,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역할하고 와서 좀 묵고 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식사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건축물이 잘 지어지면 그렇게 몇 분 정도나 이렇게 방문하실까요? 지금 사례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연을 보러 가시는 분은 약 3% 정도라고 하고요. 97% 정도는 전체 다 그 건축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고 약 연 관광객이 약 1,0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공업 도시 소도시인데 접근성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그 북예남 미술관 2라고 하는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는데 그 건축물을 하나 보러 가기 위해서 1년에 거기도 약 8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새만금에,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세계적인 건축물이 지어져서 관광객 1000만 명을 이 건축물 하나를 보기 위한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창에도 그런 곳이 있죠. 예, 저 책은 안 보고 그거 정관만 보고 연간 한 250명 정도가 다녀가시다는 청마을 해리라는 곳. 아니야, 연간이란다. 예, 한 달에 연간 하면 3,000명 넘게 방문하시는 곳이 3만 명 있습니다. 네. 3만 명요? 예, 예. 자, 아침마당 전복 오늘은요 건축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 인생을 그리고 또 전라북도를 아름답게 또 빛내주시는 건축사 여러분들 모셨는데 전라북도 건축 문화상 수상자 4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건축사라는 직업을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건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걷게 되셨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 강미연 씨는 어떻게 이 건축사가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책 읽고 상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또 우리 집이 다락이 많은 집이었어요. 근데 이 다락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다락이 연결이 되면서 미로 같은 집이었거든요. 이런 집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저는 제가 건축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적성에 맞아서 일도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실무 수련할 때 이기란 건축사님 밑에서 실무 수련을 했거든요. 너무 영광스럽게요. 네. 울컥하신 건가요, 지금? 울컥해요. 네, 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 정말 건축이 딱 내 적성이구나 하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강미연 건축사가 어떻게 좋은 직원이었습니까? 예, 잘 따라주는 직원이었나요? 어땠나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밖에 모르는 그런 건축사였습니다. 네. 정말 면목할 만큼 일에 열중이었고 설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던 친구여서 건축사 취직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사실은 많이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만 더 경험을 해보면 더 새로운 세상에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내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사무실에 있었으면 지금 현재 강명훈 수사가 추구하고 있는 감성적인 건축 그리고 규모만 따지지 않는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나의 혼을 담은 건축을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오픈하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감성적인 건축물들 많이 짓는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서 축하해주고 싶고 아주 자랑스러운 후배이기도 합니다. 아주 여러모로 인정을 해주시네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욕심쟁이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건축사 일도 잘 하시는데 건축 설계도 하시고 또 뭐 직접 그 건물을 짓는 시공까지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설계를 하려고 하면 이제 특히 집은 건축주하고 정말 서로 시간을 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 도서대로 잘 지어져야 되는데 가끔 너무 아쉽게도 이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변경이 돼서 우리 건축주한테 좋으면 정말 좋은데 건축주가 많이 후회도 하시고 이 집 지으면서 너무 힘들고 정말 10년 늙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어도 나한테 오는 건축주만큼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집 짓는 건 정말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지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김현수 건축사님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은 다른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이 건축사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저는 공대 건축과는 생각지도 않고 원래는 약대를 지원을 해서 약대를 갔었어요. 네. 대학교 때. 근데
지금하고는 그때하고 제가 학교 갈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리니까 약대를 지원했는데 면접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 따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당신은 키가 작아서 실험 실습 따위를 당신한테 맞출 수가 없다. 다 코 위에가 있는데 어떻게 맞추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불합격을 시키는데 불합격 시키면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면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마. 그러니까 의학 계열을 빼고 아무 데나 가라. 그러면 장학금을 주겠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죠. 그런데 제 남동생하고 같이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 입장이고 또 부모님이 공무원이신 까닭으로 사립대학을 둘이 지원하기는 좀 무리겠다 싶어서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공대로 이 건축가로 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가서 공대 건축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 창조적인 것도 그렇고 또 저하고 적성도 맞고 그래서 이 길을 아주 잘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 재밌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도 그때는 전라북도 미술대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은 건축대전이지만 네. 근데 미술대전에 학생 부분에서 제가 우수상도 받았고요. 그때도 상을 또, 예, 그리고 건축 기사 자격증도 2차가 저 때 처음 생겼거든요. 2차가. 근데 전국에서 몇 명 안 됐을 때도 제가 1차 기사 자격증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성에 맞은 거죠. 네. 아니 그렇게 적성도 맞으시고 상도 받았고 아주 훌륭한 공대생이셨는데 이 건축사 시험에서는 무려 7.8기의 도전 끝에 간신히 합격을 하셨네요. 네. 그 자신감만으로는 좀 안 되던가요? 예. 예. 제가 잠깐 일어서 보겠습니다. 네. 제가 키가 136c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키죠. 지금 디딤판을 딛고 섰는데요. 그때는 지금하고 시험 제도가 좀 틀려서 이렇게 2차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책상 위에다가 설계판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큰 A1지를 놓고 그걸 6시간 동안 그립니다. 근데 이제 1차 시험은 뭐였냐면 이론만 보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2차는 아침에는 법규하고 논문을 쓰고 2차 6시간 동안 그리는 거예요. 근데 다 7번 시험 보고 8번째 합격했는데 7번 시험까지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보거든요. 지금 1년에 2번씩 보는데 1년에 한 번 보는데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는데 2차에서 꼬박꼬박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핸디캡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 한 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긋는데 저는 팔이 짧다 보니까 2번 가야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힘들죠.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서서 봤어요. 6시간 동안 서서 그리면 사람이 녹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땀도 나고 그 이제 핸디캡 때문에 긴장을 하게 돼요. 이거 빨리 완성이 안 된 작품은 아무리 잘 그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성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오래 생각을 못 하고. 그리고 그리는 과정 속에서도 당황하니까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내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딸 큰아이가 커가지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직업이 직업란을 쓰잖아요. 근데 아버지 직업이 기사라고 쓰기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무슨 설계사도 아니고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각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8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8번째 합격하니까. 근데 생각만큼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생각만큼 사회적인 대접을 받나? 그럴 때 조금 의아해합니다. 큰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그 아빠의 길을 지금 같이 걷고 있는 건축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큰아이는 정상적으로 키가 184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이제 지가 자라면서 아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꼈나 봐요. 너 이 길 갈래? 어려운데?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사무실에서 우리 이기란 건축사가 후배를 키우는 것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 안 듣네요. 이렇게 말씀은 하셔도 그래도 정말 든든한 동반자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사 일을 하시면서 정말 고마운 또 존재가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대로 갔는데
마침 그 공대 학장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선배님이 저를 너는 이런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많이 이끌어 주셨고, 건축사를 보려면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5년간의 실습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채용을 해서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겠어요. 회사에서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핸디캡이 있는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사 자격증도 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잘 하니까 그분 우리 교수님, 은사님 김광석 교수님이었는데 지금 건축사 하십니다. 저희 선배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채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동기 동창인 군산에 있는 문준영 건축사님한테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실습을 너는 가. 다른 데 가지려고 하지 말고 건축사 사무실 가서 실습을 해. 그래서 그 사무실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근데 받아주느냐가 중요했잖아요.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얘를 받아줘. 친구지간이니까.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그럼 한번 보내. 그래가지고 저를 받아줬어요. 이제 제가 연필도 깎고 아침에 청소도 하고 또 부지런히 이렇게 곁눈질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이뻤나 봐요. 성실하고. 너는 대학교 졸업하면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사무실에 있어라.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6년 반 동안 제가 경험을 쌓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두 분한테 지금도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성함을 대면 문준영 건축사님 그리고 네. 김광석 교수님 그 두 분이 제 인생의 굉장한 멘토이자 은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근데 정말 자격증 따기도 쉽지 않고 건축사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근데 김종환 건축사는 공부가 싫어서 건축사가 됐다고. 이게 그래요? 말이 됩니까? 예? 아니 뭐 그렇게 했던 것도 같기도 하고요. 뭐 네. 공부가 재미가 없었던 건 사실이었고. 업소는 보이세요. 예.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어떤 이제 얘기하다가 건축과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 이제 건축이라는 말을 뭐 알지도 못했던 시절이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귀에 너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런 뭐 학과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께 저 건축과 가겠다고 선언을 했죠. 근데 뭐 집에서 난리가 났죠. 다음 날 뭐 학교에 면담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건축과를 오게 됐고 어쨌든 그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적성에도 맞았던 것 같아요. 설계도 재밌게도 했었고 친구들하고 이제 있어도 제일 먼저 이제 자격증을 따고 어찌하다 보니까 또 군에서도 이제 설계 병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기사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자격이 돼서 건축사 면허도 합격을 하고 해서 뭐 지금에 이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하셨네요.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우리 건축사분들의 공통점이 워커홀릭이래요. 뭐 물론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막 일 많이 하는 그런 워커홀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본인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일 중독이라고 하시던데 어떠신가요? 맞나요? 뭐 저도 그랬고 다른 지금 우리 선배님들도 그랬는데 뭐 건축사들 뭐 워커홀릭은 뭐 알아주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제가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야근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이제 급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페이 수준의 이제 급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그래서 많이들 다른 직종으로 떠났는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밌었어요. 설계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어리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이제 새로우니까 다 이제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야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한 대로 자발적으로 하기도 했고 일을 이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컸으니까요. 그렇게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9시에 출근하면은 퇴근은 한 새벽 1시나 2시 뭐 이런 게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술을 마시고 나서도 이제 술이 이제 덜 취했을 때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사무실 가서 하던 일 마저 하고 집에 들어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은 참 편하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예.
1시에 들어가신다. 아니면 다시 뭐 사무실 간다 이러시면은 시끌사끌 하셨겠습니다. 지금도 그러신가요? 어떠신가요? 조간 신분하고 같이 들어가시나요? 어떠세요? 아니 그 뭐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네. 이제 뭐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기도 힘들고 이제 이제 처음에 건축사를 면허를 취득을 하고 이제 개업을 해서 나올 때 동업을 했었는데 그때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일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로 일을 정말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너무 몸도 힘든데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돌아봤더니 벌써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커버렸더라고요. 이거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제 혼자 이제 다시 개업을 해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이제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여행도 좀 다니고 집사람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딸아이하고 좀 친해지려고 학교 운영위원도 한 4년 정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늦은 감은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그렇게 털고 이제 가정에 좀 생활 패턴도 바꾸고 했던 게 지금 정말 잘한 결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이들이 크는 것도 모를 만큼 일에 푹 빠져 지내셨다고 하시는 거 보면 예. 그만큼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애착이 가는 뭐 그런 건축물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 뭐 건축사 이제 모든 건축물들이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요. 이제 건축사들이 뭐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일을 골라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요양병원을 처음 이제 설계를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이 더 커졌어요. 계속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가지고 한 끝날 때까지 한 6년, 7년 정도 하나 준공하고 다시 하고 준공하고 다시 하고 해서 한 6년 정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좀 이제 오래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좀 힘도 들고 했었는데 그때 했던 기억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뒤에 이제 그 어린이 병원을 설계할 일이 있었는데 그 기억으로 이제 기본 설계를 해서 건축주 첫 미팅에서 보여주고 나서 바로 승인을 받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래 진행한 일들이 아마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 중독자들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너무 열심히 일에 빠져 사시는 분들인데 이기란 건축사는 이제 워낙 또 규모를 크게 직원도 많고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일의 양이라는 게 24시간이 모자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주로 관공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규모가 직원들 약 한 500명 정도가 되고 매출도 연 800억 정도 매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 사무소를 하나 두고 서울의 약 절반 정도는 서울에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서울에서 근무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3일은 이쪽에서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굴러가는 자전거가 된 기분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한 번은 연탄 기부를 하고, 한 번은 어머니, 아버님, 장인, 장모님을 다 모시고 행사를 합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여놓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엎드려서 큰 절을 부모님들한테 한번 합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자제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밤 11시, 10시에 퇴근해서 마지막 문을 잠그는 사람은 30일 중에 25일은 제가 여전히 도맡아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축사가 되고 뭐 20년 넘게 하루 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이야 사명감이지만 처음엔 난 부자가 될 거야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그 워커홀릭이 되신 건가요? 네, 여기 출연하신 분들 다 똑같은 입장이고 어렵게 사실 특히 공고를 나왔고 공대를 나온 분들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저도 초가집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00명 중에 등잔불 킨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TV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저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 아픈 현실이 좀 있어서 그 당시에 제 꿈은 2억이란 정도의 돈만 벌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200억을 지나서 800억 매출을 좀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여 년 가까이 거의 학교 다닐 때 62만 1,000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120명 중에 딱 한 명 1등만 전액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뭐 도서관에서 매일 살았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120명 중에 118동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수석 졸업을 했어요. 1등. 120명 중에 118 입학하게 된 동기는 실업계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을 거의 네. 모르고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입학해서는 등록금이 없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우, 오늘 아침마당 전북에 이렇게 네 분의 건축사분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이기란 건축사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 건축사분들을 알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을 짓고 싶은 사람들은 꼭 건축사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이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건축물을 짓는데 가장 기본이 설계인데 건축사부터 찾아가는 게 그 기본 아닌가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사를 찾아오기 이전에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오히려 시공자를 찾아가게 돼서 시공자를 찾아가게 되면 시공자는 자기 편의대로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반드시 집을 지을 때 내 집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건축사를 반드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공사한테 먼저 가든 건축사한테 먼저 가든 설계 후에 집을 짓는 건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강미연 건축사님? 네, 집은 어떻게 해든 지어지죠. 하지만 설계자와 시공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설계자는 건축주의 삶을 읽어내서 이 삶을 도서화를 하는 사람이고요. 시공자는 이 도서대로 집을 잘 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자부터 찾아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근데 또 집을 짓는 게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끌어와야 되는데 이 설계까지 전문가에게 맡기면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염려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떨까요, 강미연 건축사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은 3번 지어지거든요. 첫 번째 집은 건축주들이 머릿속에 짓는 거예요. 머릿속에. 네,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설계자가 종이 위에 짓는 집이에요. 세 번째 집은 땅 위에 시공자가 짓는 집인데 시공자가 집을 땅 위에 지을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사실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때, 종이 때 마음껏 시행착오를 다 이 종이 위에서 겪어서 시공으로 가는 게 건축주들한테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집에 대한 그 로망이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분도 자기 책에 대한 그 로망이 있으십니다. 오늘의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의 책은 로망이 있는 이혜인 수녀님의 햇빛 일기라는 시집입니다. 이혜인 수녀님 하면 우리한테 정말 위로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들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분인데 투병 생활을 길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시를 못 쓰고 시집을 못 내셨는데 8년 만에 새로 시집을 내셨어요. 네. 집이란 건축이란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공간의 미학인데 우리를 감싸주는 존재 혹은 우리를 감싸주는 언어, 사람, 관계 그 최일선에 사시는 분들이어서 오랜만에 정말 8년 만에 우리를 감싸는 언어 시를 가지고 오신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점으로 오늘 오신 강미연 건축사께 선물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안전하고 튼튼하고 또 아름다운 좋은 건축물로 우리 도시를 좀 잘 만들어 주시고 또 그걸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들도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낮 기온이요 20도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전전분주가 너무 추워서 네. 두꺼운 잠바 하나 샀는데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날 좀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튼튼한 안전한 건축물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